안녕하세요, 맥선생입니다. 아이패드 OS 베타가 나온 지 3개월이 되었고요. 그리고 정식 버전이 나온 지 약 한 2, 3일 정도 흘렀는데요. 제가 아이패드 OS가 설치된 아이패드를요, 꽤 오랫동안 사용을 했습니다. 제 직장에서는 윈도우를 반드시 써야 하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직장의 업무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장점보다 단점이 많아요.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직장에서 아이패드를 계속 활용해서 업무를 볼 생각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고요. 우선 장점과 단점, 그리고 제가 직장에서 아이패드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제 직장 환경을 먼저 알려드려야 되는데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교탁에는 윈도우 컴퓨터가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 책상에는 제 아이패드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노트북에서만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있어서요, 하루에 몇 번씩은 그 윈도우 노트북을 사용해야 돼요. 하지만 저는요, 1주, 2주 동안 한 번도 윈도우 노트북을 만지지 않고, 그러니까 전원만 켜고 아이패드로만 그 업무들을 다 볼 수 있었어요. 아마 제가 먼저 보여드린 영상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윈도우를 하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바로 점프 데스크탑이라는 앱을 사용했는데요, 원격으로 접속을 하는 겁니다. 제 윈도우 노트북을 틀어놓고 제 아이패드에서 윈도우 노트북에 원격으로 접속을 한 다음에 사용을 했는데, 당연히 여기 있는 이 마우스를 활용해서 윈도우 노트북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제가 아이패드에서 마우스를 어떻게 설정했는지 알려드릴게요. 마우스 크기라든지, 그리고 이 마우스가 동작할 때 어시스티브 터치 네모난 모양, 그걸 없애버렸거든요. 어떻게 설정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설정에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손쉬운 사용해서 터치, 그리고 어시스티브 터치 들어가신 다음에요, 여기 보시면은 우선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키보드 보여요 하시는 분들은 요거 켜져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키보드 보기를 꺼주시고, 항상 메뉴 보기 있죠, 요거를 꺼주시면은 요게 사라집니다. 마우스가 동작이 될 때는 요게 사라져 있습니다. 요거를 꺼주시면 되고, 그리고 포인터 스타일에서 크기를 제일 줄여주시고요. 되게 크죠? 줄여주시고, 색깔도 여기에서 바꿔줄 수 있는데 저는 회색이 좋아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면은 마우스를 사용하는 상황에서는 어시스티브 터치 버튼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를 빼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어시스티브 터치 버튼이 보이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요거 마우스를 연결을 하면은, 그리고 움직이면은 어시스티브 터치 버튼이 사라지면서 마우스 버튼만 보이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저는 설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마우스와 아이패드 조합으로 노트북을 대체했을 때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맥북을 활용해서 윈도우 노트북을 원격으로 접속을 해서 여러가지 일들을 하고, 아니면은 맥북 자체에서 여러가지 일들을 했었는데요, 요걸 아이패드로 바꾸니까 아이패드가요, 성능이 좀 더 빠릿빠릿했어요. 그러니까 맥북에서는 제게 구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 바람갭이 돌아가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고, 조금 여러가지 무거운 프로그램들 돌릴 때는 버벅거렸는데요, 그런데 아이패드에서는 사실 그럴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이패드 사용하면서 렉이 걸린다거나 아니면 아이패드가 갑자기 느려진다거나 하는 일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패드를 활용할 때 되게 가볍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마우스의 장점이 있었는데요, 요거는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은 그 어시스티브 터치 메뉴에서요, 이 기기에 들어가셔서 USB 리시버, 저는 블루투스로 연결하지 않고 USB 리시버를 이용해서 마우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여기에서 버튼 1, 2, 3, 4, 5에 전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어요. 전 버튼 1은 단일 탭이에요. 버튼 2는 홈 버튼입니다. 누르면은 홈 버튼 효과를 내게 되는데, 버튼 2가 바로 요거예요. 오른쪽 마우스 키. 그리고 버튼 3은 독이 올라옵니다. 자, 요거 마우스 휠 클릭을 눌러주시면은 버튼 3 독이 올라와서 바로 필요한 앱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버튼 4는 제어 센터가 나오는데요, 버튼 4는 바로 요거고, 버튼 5는 요겁니다. 버튼 4, 버튼 5인데, 버튼 4를 누르면은 요게 나오고요, 버튼 5를 누르면은 이 스팟라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 스팟라이트를 굉장히 자주 활용해서 요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제가 필요한 앱들을 바로바로 불러올 수 있어서 굉장히 편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인데요. 한글 문서. 저는 한글 문서를 편집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예전에는 아이패드에서 이 한글 문서가 어떻게 동작을 했냐면은, 저는 구글 드라이브를 같이 쓰거든요. 제 모든 한글 문서는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구글 드라이브에서 한글 문서를 다운받은 다음에 이 구글 드라이브 내에서 한글 앱, 한컴 오피스 앱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아이패드 자체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저장을 하면은 자동으로 이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또 여기로 보내줘야 돼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번거로웠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아이패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한컴 오피스 한글 들어가 주시면은 이렇게 여기 이 클라우드에서 바로 구글 드라이브에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작업을 하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요거를 조금 편집을 한번 해보고 저장을 해볼게요. 요 제목을 집었어요. 그리고 파일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요, 나가주세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본인이 업로드를 했다고 뜹니다. 자, 저장된 거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열어보니까 이렇게 제가 방금 지웠던 거 잘 저장이 돼 있네요.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뭔가 컴퓨터 같은 느낌이 아니었죠. 여기서 이렇게 보냈다가 여기서 작업하고 다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불편했는데, 이제는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요거는 한글 문서뿐만이 아니라요, 아이패드 기본 앱인 페이지스 문서 작성 앱이죠. 그리고 슬라이드 자료를 제작할 수 있는 키노트 앱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파일 앱입니다. 파일 앱에서 제가 구글 드라이브를 여기 추가를 시켜놨거든요. 자, 구글 드라이브 안에 있는 페이지스 파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여기 페이지스 앱을 파일 앱에서 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편집한 다음에 그대로 저장하면은 파일 앱에 그대로 저장이 돼 있었어요. 자, 한번 바꿔볼게요. 인터뷰 교사 여기에다가 요걸 추가시켜 놓고 다시 파일 앱으로 돌아온 다음에 요게 잘 저장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잘 저장이 돼 있네요. 뭔가 요게 어색하신 분들은요, 뭐야 도대체 저게 뭐야,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요게 사실 이 아이패드를 많이 쓰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발전입니다. 왜냐면은 이 아이패드 파일 구조 자체가 닫힌 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구글 드라이브 내에서 뭔가 다운을 받고 요걸 다른 앱에서 열고 막 작업을 하면요, 여기서 저장을 했을 때 구글 드라이브에 바로 저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구글 드라이브에 따로 또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파일이 두 개 생기죠. 이 앱에 있는 파일 하나, 구글 드라이브 앱에 있는 파일 하나, 이렇게 생겨서 용량도 잡아먹고 해서 되게 불편했었는데, 이제는 이 파일 앱에서 저장이 바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해진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아이패드를 활용할 때 문서 작성과 슬라이드 자료 제작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다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불편하지 않게 자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윈도우 접속인데요. 점프 데스크탑을 이용해서 윈도우 접속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물론 점프 데스크탑은 유료 앱인데요, 무료 앱으로도 충분히 이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점프 데스크탑에 접속을 해서 제 노트북에 이런 식으로 접속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는 윈도우 노트북을 그대로 이 마우스를 이용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는 직접 터치를 해 놓으시면요, 요 마우스 포인터를 그대로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켜볼까요? 자, 이렇게 켜졌죠. 그리고 끌 때 이런 식으로 끌 수 있어요. 그리고 드래그도 이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윈도우 컴퓨터를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한 1주에서 2주 동안 윈도우 컴퓨터에 전원만 켜고 아이패드에서 모든 작업들을 처리했었습니다. 맥북이 아니라 아이패드로도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장점을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단점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단점은요, 마우스였어요. 이 아이패드가요, 마우스를 굉장히 가렸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마우스가 여러 대가 있는데요, 제가 학교에서 주력으로 쓰고 있는 마우스가 M590이라는 로지텍 마우스입니다. 그 마우스는 블루투스로도 연결할 수 있고 아니면 이런 동글을 이용해서 아이패드에 연결할 수 있는데요, 요거를 썼을 때 자, 마우스가 요렇게 움직이잖아요. 요렇게 움직이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이게 부드럽지 않고요, 계속 끊깁니다. 딱딱딱딱 끊기고, 그리고 30분에 한 번꼴로 이 마우스 포인터가 완전히 사라져요. 그 얘기는 이 블루투스가 끊겼다는 얘기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 그 마우스를 사용하다가 도저히 이 아이패드와 마우스 조합은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저한테는 이
게이밍 마우스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 G304라는 로지텍의 게이밍 마우스인데요. 요거는 블루투스 연결이 안 돼서 요렇게 USB 리시버, 이 리시버를 끼워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아답터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요걸로 요 마우스로 교체해서 사용을 하니까요, 굉장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패드가 조금 마우스들을 가리는구나. 그리고 제 댓글에 보시면요, 제가 예전에 뭐 아이패드 OS에서 마우스 연결했다는 뭐 그런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제 댓글에 보시면은 제 마우스가 연결이 잘 안 돼요, 뭐 끊겨요, 이런 얘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패드가 마우스를 좀 가리는구나. 그래서 저도 두세 개 연결 끝에 이 최적화된 마우스를 찾았는데, 요거를 연결했을 땐 굉장히 편했지만 또 단점이 요걸 항상 휴대하면서 가지고 다녀야 된다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또 이 마우스의 굉장히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이 휠 방향이 반대입니다. 자, 요게 위로 올리면은 내려가야 되고 내리면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반대예요. 내리려면요 올려야 되고요, 올리려면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헷갈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 아이패드를 사용하면 요게 적응이 안 돼서 한동안은 내리려고 하는데 내려가지 않고, 올리려고 했는데 올라가지 않고, 그런 현상을 조금 겪으실 거예요. 그런 점들이 조금 불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요, 아까 그 점프 데스크탑 이야기인데요, 요게 접속은 잘 됩니다만 어떤 점이 불편하냐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이 꽤 불편해요.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이 원래 요건데요, 요거 눌러버리면 홈 버튼이기 때문에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오른쪽 클릭을 하려고 하면은, 자, 왼쪽 버튼을 요렇게 눌러주시면 요게 뜹니다. 요게 뜨는데 요게 상당히 헷갈려서요, 자꾸 요걸 누르게 돼요. 요걸 누르게 돼서 계속 홈 버튼을 나와서 요거 적응하는데 꽤 애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단점이 치명적으로 작용을 해서 제 업무 생산성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줬는데요. 그래서 처음 1주간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걸 계속 사용했던 이유는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2017년형 15인치 맥북을 언젠간 팔 예정이기 때문에 빠르게 이 아이패드에 적응하기 위해서 계속 사용을 해서 지금은 뭐 무리 없이 아이패드를 직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점들보다 사실 단점들이 더 컸거든요. 처음에는 내가 굳이 맥북을 놔두고 굳이 요걸 해야 되나, 윈도우 노트북을 놔두고 요걸 해야 되나 싶었는데요, 저한테 있는 여러 가지 기기들이 있습니다. 뒤에 보이시는 맥도 있고요, 아이패드 프로도 있고 아이패드 미니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맥북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기계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는 이 아이패드가 필수입니다. 왜냐면은 저는 출장이 꽤 많은 편입니다. 주말에도 출장을 많이 나가고 일과 후에도 출장이 많은데 이 맥북을 항상 들고 다닐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은 맥북은 배터리 타임이 아이패드보다 조금 짧기도 하고 불편했기 때문에 이 아이패드를 저는 주로 들고 다니는데요. 그럼 이런 질문을 또 하실 수 있겠죠. 이 아이패드를 가지고 출장을 나가면 불편하지 않느냐? 저는 주로 출장을 나가서 키노트를 많이 하거든요. 키노트를 하는데 전혀 불편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편했어요. 왜냐면은 더 가볍고 빠릿빠릿했기 때문에 전혀 불편함이 없어서 이제는 항상 출장을 나갈 때 이 아이패드를 들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북을 팔기로 결심을 했는데요. 그런데 맥북을 학교에서 이용하다 보니까 요거를 대체하려면은 제가 빠르게 아이패드에 적응을 해서 맥북에서 나오는 생산성만큼 아이패드에서 나와줘야 맥북을 팔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맥북에서 하는 일들이 사실 거의 문서 편집과 키노트 작성입니다. 영상 편집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이 아이맥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주로 하는 문서 편집과 키노트 작성은 아이패드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맥북을 팔기로 결심을 하고 아이패드로만 1, 2주간 사용을 해봤는데 이제 이 정도면은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정도가 될 때까지는 맥북을 팔지 않을 예정입니다. 물론 아직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어요. 아마 이 아이패드 앱이나 여러 앱들이 아이패드 OS에 최적화될 때까지는 그 생산성이 맥북만큼 따라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아이패드 OS를 활용해서 계속해서 업무를 볼 예정이고요. 언젠가 아이패드 OS가 정말로 맥북을 대체한다면 그 맥북을 팔아버릴 거예요. 저는 중고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빨리 제 맥북을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두서없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